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연결 프로그램 이상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포토샵을 업데이트하거나 그러면 기존의 버전을 지우고 깔 수도 있고 그대로 남겨두고 깔 수도 있거든요. 그대로 남겨두고 깔고 나면 기존 포토샵의 환경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두 개가 소위 꼬여가지고 이상하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 CC2021을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브릿지에서 JPG 파일을 포토샵으로 열려고, 근데 아직 포토샵을 실행시킨 상태가 아니에요. 보통은 브릿지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바로 포토샵으로 연결이 되죠.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그러면 포토샵이 제대로 열려야 되는데 지금 이 버전은 뭐냐면 포토샵 2020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JPG 파일의 연결 프로그램이 현재 포토샵 2020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2021을 설치를 분명히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왜 그러지? 그리고 이거 끈 다음에 다시 포토샵 2021을 켜고 그리고 브릿지에서 더블 클릭하면 2021로 잘 열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포토샵이 실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실행되어 있는 포토샵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포토샵이 꺼져 있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자꾸 2020으로 열리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아예 다른 프로그램으로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 뷰어라든지 뭐 RC라든지 뭐 이런 다른 뷰어 프로그램을 최근에 업데이트하면서 깔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JPG 파일의 연결 프로그램이 잘못됐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연결 프로그램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조정해야 되느냐? 일단 포토샵 끄고요. 브릿지에 보시면 편집 안에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이 환경 설정 안에 제일 아래 파일 유형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우리 윈도우의 연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고 여기 쭉 내려보시면 다른 것들은 다 2021, 2021로 잘 되어 있는데 JPG 파일을 확인을 해보면 이럴 때 JPG 파일이 2020으로 그대로 남아있죠. 그럼 이걸 눌러서 찾아보기 해가지고 2021을 찾아서 여기 포토샵 exe 파일 이거를 열기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2021로 바뀌었죠. 그리고 확인.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포토샵 최신 버전으로 잘 열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토샵 리셋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포토샵 리셋이 언제 필요하냐면 환경 설정이 보통 기존 버전이 있을 때 기존 버전의 환경 설정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환경 설정을 아예 새로 하고 싶어요. 완전 리셋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리셋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포토샵이 뭔가 이상해요. 뭐 다운이 되거나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포토샵을 완전히 지웠다가 다시 깔아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일단은 써야겠고 그럴 때 리셋을 하시면 좋습니다. 리셋하는 방법 전에 제가 조금 복잡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타이밍을 조금 잘 맞추셔야 됩니다. 어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느냐? 포토샵을 이렇게 보통 우리 바로각이나 여기 바탕화면에도 포토샵이 있을 수 있고 여기 한 번만 클릭하면 되는 빠른 실행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도 있겠죠. 이렇게 자 여기에도 이렇게 있겠죠. 자 어떤 걸 실행하든지 간에 일단 왼손을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왼손을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냐? 컨트롤, 시프트, 알트 세 개를 다 눌러야 돼요. 미리 누르시면 안 되고 누를 준비를 딱 하고 있습니다. 키보드에다가 손가락 모양을 딱 만들어 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알트 세 개를 다 누를 수 있게 딱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포토샵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바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도비 포토샵 설정 파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완전 초기 값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완전 초기 값으로 바뀌는 거죠. 환경 설정 부분 혹시 2020 쓰시는 분은 사진을 위한 포토샵 세 번째 포토샵 CC 2020 한글판 포토샵 작업 공간 설정 및 환경 설정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환경 설정이 나와 있고요. 2021 같은 경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에서 환경 설정 일단 편집에 들어가셔서 환경 설정 일반에 들어가십니다. 자, 일반이 있죠. 여기서는 특별히 바꿀 건 없는데 저는 이 부분만 홈 화면 자동 표시, 저는 이 홈 화면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쓰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튜토리얼, 그러니까 학습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좋아요. 저는 이 화면이 나오는 게 싫어서 이거를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 문서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전 옛날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전 옛날 걸로 체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옛날 것과 지금 것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새 문서 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열리는 게 요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프리셋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게 좋으신 분들은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보다는 옛날 게 좋아서 자, 단축키 컨트롤 K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옛날 게 좋아서 이 레거시가 옛날 걸 얘기하는 건데 레거시 새 문서 인터페이스 사용 체크하고 확인 눌러보시면 이제 새로 만들기 해보시면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나옵니다. 저는 이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인터페이스에 들어가 보시면요. 저는 이 색상 테마가 가장 어두운 게 좋더라고요. 이게 눈의 피로도도 이게 덜하고 제일 어두운 걸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한국어 쓰고 있고 자동이고 이거는 UI 글꼴에 맞춤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맞게끔 알아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한글판, 영문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죠. 저는 이미 영문판이랑 한글판 같이 깔아놨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글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그리고 작업 영역에 가보시면 이 탭으로 문서 열기, 유동 문서 창 및 도킹 사용. 이거는 이렇게 보통 새로운 도큐멘트를 열었을 때 위에 가서 탁탁탁 붙는 스타일 있죠. 그게 탭으로 여는 겁니다. 저는 이것 또한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열었을 때 이 위에 가서 이렇게 딱 붙는 거. 저는 이게 안 좋아서 이게 띄워놓고 쓰거든요. 이렇게 띄워놓고 쓰고,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나 컨트롤 마이너스 했을 때 약간 이렇게 주밍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중 뭐 이런 느낌이요. 이런 느낌 싫어해서 좀 이따 이것도 끌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면 이렇게 크게 한 다음에 손바닥 툴로 이렇게 밀어보면 이렇게 놨는, 지금 마우스를 제가 클릭하고 툭 놨는데도 쭉 계속 밀리거든요. 자, 이런 것도 저는 좀 멀미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설정해서 끌 겁니다. 자, 다시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작업 영역에 탭으로 문서 열기 이거 체크 풀고 유동 문서 창 및 도킹 사용 이것도 끌 겁니다. 그리고 다음 도구. 자, 이 두 개는 도구 설명인데요. 이거 두 개 켜두시면 어떤 도구에 이렇게 딱 갖다 대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요. 지금 이런 것처럼요. 그리고 풍부한 도구 설명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갖다 대 보시면 아예 그림으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기다리시면 아예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이런 기능 얘기하는 겁니다. 컨트롤 K 할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싶으시면 켜놓으시면 되고 불편하면 끄면 됩니다. 위에 걸 끄면 당연히 도구 설명을 표시 안 하니까 이것도 꺼지고요. 밑에 것만 끄면 풍부한 도구 설명만 꺼지고 한 줄짜리 도구 설명은 나와요. 둘 다 끄셔도 되고 뭐 사용에 따라서. 그리고 깜빡임 펜 활성. 이 깜빡임 펜 활성은 이렇게 밀었을 때 쭉 아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거를 꺼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끌 거고요. 애니메이션 확대 축소 이것도 끌 겁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할 때 창 크기 조정 저는 이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작업 내역 로그 할 거 없고 파일 처리도 특별히 할 거 없고 내보내기도 할 거 없습니다. 성능 부분은 이 밑에 기본 사진 딱 누르시면 알아서 설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램은 좀 충분하기 때문에 80%까지 올려줍니다. 그리고 고급 설정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요. 제 모니터는 채널당 10비트 총 30비트를 지원하는 모니터거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그걸 지원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체크해서 쓰고 있습니다. 확인. 그리고 작업 내역 같은 경우도 난 좀 이게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100개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용량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리시는 거는 조금 비추입니다. 비추.
자, 그리고 스크래치 디스크 예전에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램들이 워낙 많고요. 그래서 특별히 설정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커서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투명도와 색상 영역 얘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눈금자 이것도 특별히 건드리실 필요 없고요. 안내 격자 이쪽도 뭐 건드실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얘도 마찬가지고요. 문자. 자, 문자 같은 경우는 만약 영문판 쓰시는 분들은 이 세 번째 이 영어로 표시하는 부분 체크를 끄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자 부분 우리 바탕체 이런 게 바탕체라고 나와야 되는데 BAT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요걸 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엔진 옵션 선택은 라틴 및 동아시아 레이아웃으로 쓰셔도 되고요. 세계 공통으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당연히 세계 공통으로 쓰는 게 뭐 영어나 이런 거 쓸 때 이게 더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3D 특별히 만질 거 없고 기술 미리 보기 이 부분도 뭐 특별히 조정하실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품 개선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면 뭔가 이제 정보를 어떤 작업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을 수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컨트롤 마이너스 플러스로 했을 때 탁탁탁탁 아까는 중중중중 그런 느낌인데 탁탁탁탁 이렇게 되고 확대해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렇게 밀어도 안 들어가고 내가 딱 옮긴 만큼만 딱딱딱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거는 개인적인 차가 있는 거니까요.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이었습니다.